한 주의 시작은 암호화폐 뉴스와 함께 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도 투자하시는데 도움될 만한 정보들을 한데 모아봤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미국 관련된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겨우시겠지만은 그래도 일단 미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죠. 미국의 국가 채무가 34조 달러를 어느새 향해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 여러분, 미국 국방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에 8,420억 달러인데 미국이 앞으로 만기된 부채를 새롭게 빚으로 갚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 상승한 금리를 적용하게 된다면 앞으로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만 갚아도 1조 3천억 달러가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국방부 예산보다 더 큰 이자, 어마어마하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 아니라 배꼽이 몸 전체를 덮고 있는 미국 상황. 한편 높은 금리 때문에 미국 은행들 몸살을 앓고 있는데 자, 아직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본격적인 위기가 터지지 않은 가운데서도 은행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하나둘씩 문을 닫으면서 올해에만 미국 전역에 있는 지점들 3천여 곳을 사업을 종료시키면서 문을 닫은 가운데 미국의 5대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2만여 명을 정리해고 했었으며 앞으로 해고는 더 이어질 전망이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텍사스 같은 곳은 미국의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시카고나 캘리포니아, 뉴욕 등등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일리노이주에서 지내고 있는 불법 이민자 1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거주비 지원 명목으로 1인당 9,000달러를 지원하게 될 것. 이야, 9,000달러면은 하나로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인데요. 이 돈을 과연 누가 지불하게 될까요? 전부 다 빚이 될 것 같은데 이민자들 같은 경우는 9,000달러 본국에서는 평생 일해도 못 벌 만한 그 정도 액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 들고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은 평생 편하게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번 주 주요 일정을 크립토 뉴보 분석가가 공유를 해가지고 한번 가지고 봤습니다. 미국 증시 및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이벤트들. 일단 이번 주 화요일부터 현지 시간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알파벳 분기 보고, 수요일에는 페이스북의 메타의 분기 보고, 목요일에는 아마존 분기 보고가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직원들을 로봇으로 대체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죠. 저런 식으로다가 분기 보고가 나오게 될 것이며 10년물 국채 이자가 상승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나가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 증시에 약세가 나오게 될 수밖에는 없겠죠. 자, 그리고 수요일을 기준으로 워싱턴 DC에서 제롬 파웰의 연설, 그리고 목요일에는 미국의 3분기 GDP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4.1%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비슷하게 나오게 된다면 연준이 금리를 상승하는 데 빌미를 주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고요. 금요일에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척도로 삼는다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실질적인 경제가 그닥 좋지 않더라도 GDP 같은 경우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바이든이 해외에 퍼주는 돈들 전부 다 GDP 성장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인데 경제에 관심이 없는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에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될 예정인데 그에 따라 가지고 미국 증시라든지 암호화폐 시장에도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관련된 본격적인 소식들. 미국의 하원 의장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되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지지자로 알려진 톰 에머 의원이 하원 의장에 출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톰 에머 의원 같은 경우는 열렬한 암호화폐 지지자이자 게리 겐슬러와 바이든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부디 톰 에머 의원이 딱 의장이 돼가지고 게리 겐슬러를 북어패듯이 후드로 팰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포브스지가 복수의 전문가들을 인용해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ETF 승인이라는 거대한 호재는 아직 암호화폐 시장 가격에 선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즉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맛보기에 불과하다. ETF가 승인되면 아주 그냥 시장이 날아가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한편 비트코인 주말 동안에 미국은 아직 주말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주말 기간 동안에 알트코인들을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신을 한번 냈었습니다. 즐거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아직 주요 저항을 뚫지 못했죠. 그 말인즉슨 지금부터 하락하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도 굉장히 중요한데 몇몇의 트위터 분석가들은 이 사람들의 포스팅에서 이 환희에 찬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환희에 찼다. 좋지 않은 경고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일본 기준으로 31,560달러 위에서 마감을 할 수 없다라면은 조정 및 하락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TD 시퀀셜 지표 그리고 RSI도 74.21포인트로 과매수 구간, 과거에 이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조정이 나왔었던 구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하락 지표를 무효화시키지 않는다라면은 헤드앤숄더가 나오게 되면서 가격이 밑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로만 분석가도 똑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31,800달러 수준까지 비트코인이 올라가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은 하락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저항을 반드시 깨줘야만 하는 비트코인. LG 분석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보면은 저항에 맞고 못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을 표시를 해줬는데요. 자, 그러면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OBV 지표를 봤을 때 비트코인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성이 되고 있다. 좋지 않죠.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해당 저항을 세 번째 두드리고 있습니다. 두드리고 있지만 아직 깨지지 않고 있는 저항. 제이스 분석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떨어지는 쪽으로다가 뚫을 수 없는 쪽으로다가 가닥을 잡고 있는데, 떨어지기 전에 쇼쟁이들을 정리시키려고 3500달러 수준까지 훅 쐈다가 떨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닥터 프로핏 분석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다가 비트코인은 결국 해당 저항을 뚫지 못할 것이고, 반감기가 다가오기 전까지 하락을 이어가다가 ETF 승인 소식과 함께 그리고 반감기와 함께 나중에 날아오르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예측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크립토 뉴버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 유동성 맵을 보면은 청산 맵 상으로다가 28,000에서 27,200달러짜리에서 롱 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한번 확 긁어버릴 그 롱 포지션들을 청산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상승분 내에서 헤드앤숄더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인데요. 그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자, 물론 그렇게 되지 않고 상승하게 된다라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축적을 거쳐주면서 저항 밑에서 저항을 두드리면서 살살살살 치고 올라간 다음에 31,000달러 위까지 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400달러 위에서 이런 식으로 축적을 거친다? 그러면은 하락 전망은 무효화하게 되는 것이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유명 분석가들인 펜토시 그리고 알트코인 설파 같은 경우는 같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고 있었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32,000달러 위로 올라간다, 32,000달러까지 가기만 한다면 40,000달러까지 텔레포트 할 수 있다, 순간이동 해가지고 확 올라가 버릴 수 있다라고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지금 눈앞에 놓인 30,000달러대 저항을 깔끔하게 뚫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얼마 전에 영상 제목에 운명의 순간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운명의 순간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으며 조만간에 결판이 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닥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자, 일단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분기 보고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S&P 500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추세저항이 뚫리면서 하락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알트코인들 몇 가지 차트가 있어가지고 잠깐 가지고 와봤는데, 에이다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저항을 뚜를랑말랑 하고 있습니다.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장기 추세저항 뚫고 나서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에이다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은 없다라는 것이겠죠. 자, 한편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오른다 하니까 사람들이 뭐합니까? 롱치죠. 미결제 약정 수치가 60% 이상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롱에 몰려있는 상황인데, 주요 저항에서 롱에 몰린다. 대부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세 좋은 체인링크 지금부터 조정을 한번 받게 될 것인가? 역시 비트코인의 기세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 이름, 베이직 어텐션 토큰입니다.
보시면은 LG 분석가 주봉 차트상에서 바닥을 만들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추세 저항 및 위에 저항대를 뚫고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는 베이직 어텐션 토큰. 다른 알트코인들과 마찬가지로 신을 한번 내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시청자 여러분들 힘차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온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시청료 가즈야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및 좋아요 및 댓글 부탁을 오늘도 마찬가지로 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